어디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쉽게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왜 아이고 그랬느냐면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 뉴스 콘서트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이렇게 뭐 그 풍악도 울리고 좀 노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로서는 좀 그럴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아니, 분위기가 아니에요. 슬픈 노래도 있습니다. 슬프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 그 이 두 개 지역이 일단 그 부산 영도하고 부여청양 지역인데요. 두 군데가 다 20년 가까이 부산 영도 같은 경우는 21년 동안 새누리당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 그리고 부여청양 같은 경우도 그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가 뭐 몇 선을 했죠 거기서 그리고 이제 이른바 이제 여당 지역 보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지난번에도 새누리당이 당선자가 나왔고 그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의원직을 잃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잃은 것은 새누리당이요, 얻은 것도 새누리당인 이런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의원직을 잃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잃은 것은 새누리당이요, 얻은 것도 새누리당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제가 어제 아직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긴다 하면 이긴다고 지금 이제 약간 느긋하게 얘기했으니까 거기는 새누리당 안방 지역 아닙니까? 심지어는 침대 지역입니다. 새누리당 침대에서 새누리당 선거했는데 뭐 우리 보고 자꾸 전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불편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저희는 후보들을 내고 선거를 치르면서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워낙 높은 새 정치에 대한 요구, 정치 혁신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깨끗한 선거에 주력을 많이 했고요. 네. 새누리당 후보가 거물급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두 군데에서 많이 어렵고 고전이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가 한 50일 정도를 이제 지내오면서 보여줬던 여러 불안정한 모습 그리고 독선적인 태도, 인사 문제에 있어서의 뭐 전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딸랑딸랑딸랑하는 경고라도 좀 울릴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 지금 경고 이제 얘기하셨고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민주당에서 지적하시다시피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아직 뭐 판명되진 않았지만 인사 문제 이것도 아주 심각했고. 네. 근데 이런 위기가 많았는데 그래서 사실상 이번 재보궐선거가 야당한테는 기회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를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놓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변명을 하자면 일단 새 정부 출범하고 벌어지는 모든 그 재보궐선거는 그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게 유리해요. 아니 근데 그 수밖에 없고. 유리라는 게 이제 두 번째는 이심직고를 하자면 대통령이 좀 인기가 있었을 때 얘기인데 지금 막 대통령 인기도 떨어지고 있는 41%까지 떨어졌어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0% 초반대입니다만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7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되게 대단히 다른 수치인데 잘할 것을 바라는 기대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 이번 선거를 가지고서 뭐 그 성적표를 내기 쉽지 않을 건데 제가 이실직고를 하나 하면 저희는 아직도 비대위예요. 5월 4일 날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서는데 이 새로운 지도부가 뭐냐면 대선 패배에 대한 어떤 그 작용인 거죠. 반성문이 이제 나오는 건데요. 여전히 저희는 지금 뭐 그 국민들도 저희를 바라볼 때 다 이겨놓은 선거를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많고 저희 지지층이 민주당과 민주당 국회의원 지도부를 향하는 이 마음이 애증이 있다고 그러면 이 증이 한 80%인 상황이라서요. 여전히 그리고 그 뒤에도 저희가 무슨 뭐 하루하루를 뼈를 깎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도 이실직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 이제 민주당이 이번에 경정을 울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매우 많이 했습니다. 뭐 지도부부터. 그런데 노원병에 후보를 내놓고 그런 얘기를 좀 하면 하나도 그냥 넘어가질 않으시네. 있었겠다. 이런 그 생각을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하고요. 뭐 안철수 후보에 대한 대선 패배 책임론도 민주당 대선 책임 보고서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전 후보, 안철수 전 교수가 노원병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좋은 농사꾼에게는 나쁜 땅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안철수 후보가 부산 용도에 가서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하고 붙었다면 아마 지금 매우 큰 관심을 얻게 될 거고 그 승리는 후보 간 떨어진 소리를 저렇게 다 됐으니까 만약에 승리한다면 아마 우리 정계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히 컸을 텐데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너무 쉬운 곳을 골라가는 거 아니냐. 좋은 땅만 골라. 그렇지만 새누리당도 뭐 그렇게 당당할 수만은 없는 게요. 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정권 초기에는 그 여당에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 곳에서 당연히 다 아니, 저는 여당이 역으로요. 김무성 후보가 서울 노원으로 그런데 나오실 우리 줄 알았어요. 그렇게 나왔으면 제가 나갈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우리 임 변호사님 이 서울 노원병의 경우는 네. 새누리당한테는 불모지나 다름없습니다. 아니, 좋은 농부에게 아주 나쁜 땅이 저희는 그러니까 없으니까 지금 불모지가. 좋은 저희 지적이시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우리 허준영 후보는 그게 가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허준영 후보는 40%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회찬 당시 단일 후보입니다. 민주당이 후보를 양보해가지고 통합진보당의 노회찬 후보가 네. 57%를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53% 득표를 했고 네. 박근혜 후보가 46% 득표를 했습니다. 이야, 그거 어떻게 다 예. 외워요? 그리고 5년 전에 네. 저 18대 총선 때 한나라당의 홍정우 후보가 이겼어요. 그랬죠. 43%로 이겼는데 네. 그때 민주당은 당당히 후보를 내가지고 그때는 통합민주당입니다. 네. 16%를 얻었고요. 네. 노회찬 진보신당 후보가 40%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합치면 56%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노회찬 지난번 57%하고 비슷한.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저희들이 뭐 아까 안방 얘기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노원병은 냉골이죠, 냉골.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허준영 후보는 지난 총선 때 최선을 다했고 네. 또 거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금 뿌리를 내려가면서 대선 치르고 또 이번에도 이제 나왔기 때문에 뭐 안철수 후보는 뭐 거물이 된 상황에서 쉬운 것을 골라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새 정부 출범 때 뭐 저도 당 대변인으로서 뭐 청와대 왜 이렇게 인사 검증이 허술하냐 그런 비판하는 논평도 냈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야당 지도부 만나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여러 가지 뭐 인사에 실패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네. 사과 말씀도 하셨고 그러면은 그런 대로 뭐 저희들이 이제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선거는 그래도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새 정부에 좀 기대를 거는 게 아무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영진 대변인 얘기처럼 네. 뭐 저희가 좀 그런 면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부산 영도나 부여 청양 여기도 저는 관심 있게 보는 건 득표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보들이 얼마만큼 득표를 할 건가. 이기는 건 당연하고. 이기는 건 당연한데. 예, 그다음에 노원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 지금 교수와 투표하고 있어요. 예, 허준영 안철수 후보와 허준영 후보의 득표율 네. 거기가 오히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뭐 지난 총선 때 대선 때 데이터를 다 갖고 비교를 하면은 그 박영진 유권자의 대변인 뜻을 뭐 읽을 수 있겠다. 우리 이 대변인 얘기에 뭐 하실 침대 말씀 있으면 선거라는 걸 막판에 이렇게 인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노원에 후보를 내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자꾸 아프지 않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로서도 고민 많이 해서 그렇게 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문희상 위원장은 저희 문희상 예.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사석에서는 내 정치 인생에 가장 큰 후회를 할지도 모르는 결정을 내가 오늘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그때 하셨어요. 여기 나오셨을 때 오셔서도 그 우리 말씀 박영진 대변인 모시고 왔잖아요. 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그 정말 힘들어 뭐 울기도 하셨어요.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어. 그래서 제가 볼 땐 우리 뭐 그 저희는 이게 이제 바둑판처럼 보이는데요. 바둑판에 장기 포석 전쟁은 여기서 벌어지는데 왜 여기다 갑자기 하나를 놨을까? 저희는 이제 노원병이라고 하는 노원병 양보라고 하는 포석을 하나 놨고요. 그 포석대로 이렇게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야권 연대가 야권 재편이 벌어질 텐데 야권 정계 재편의 어떤 분열이 아니라 연대 그리고 더 큰 확장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포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상일 대변인께서 뭐라고 이렇게 계속 비판하시더라도 그냥 포석 둔 채로 그대로 두려고 그러고 잠시 제가 훈수 하나만 드리면 궁금한데요. 잠깐만요. 하나만 훈수까지 제가 좀 진짜. 드리겠습니다. 뭐 혹시 몰라서 저는 당시 이제 그 노원병에 민주당에서 어떤 분을 낼까 할 때 우리 박영진 대변인도 이름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총선 때부터 지금 서로 대변인을 하면서 네. 뭐 이런 자리에서는 뭐 저희가 뭐 말씨름도 하고 하지만은 또 사석에서는 만나서 소주잔 두 분 기울이는 사이입니다. 가깝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형님 동생이죠. 뭐 예, 제가 형님 되는 제가 쪽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박영진 대변인 예. 같은 분 아마 공천했으면 그
굉장히 아마 그런 훈수는 지도부한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해봐요. 속상하셨군요. 네? 아니요. 속상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네.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양보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연대 확장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하신